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6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거 환불이력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안내인데요. 과거에는 허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걸 허용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트위터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유튜브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한다. 뭐 그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유가 안정화 확신. 자,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도 감산에 합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유가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감산에 합의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뭐 셰일가스 업체들도 뭐 도산을 하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유가가 20달러가 깨졌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요. 유가가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산유국들이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감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유가는 반등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도권 쪽에서 점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격리가 끝나고 다시 또 양성 판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또 확산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죠. 사실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건 그 접촉자 수들이 또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접촉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지금 가라앉을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뭐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도 상승 출발,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 자,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따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코스피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약업종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흐름을 만들었던 게 수급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정적으로는 해외 증시였어요. 미국이 사실은 뭐 금요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은 사실 좀 약하게 출발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미국 선물이 상승하는 흐름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괜찮았는데 장중에 4% 넘게 상승했어요. 선물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덩달아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좀 과매수가 나왔어요. 특히 기관이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했었죠. 코스피에서 엄청난 매수입니다. 사실 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면서 기관이 결국 끌어올려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매수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거의 뭐 4% 가까이 상승했죠. 굉장히 강했었고요. 초반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 정도로 강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만기주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후 2시 이후 오후 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튀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과매수가 좀 심하게 나왔다. 뭐 장중에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은 막판에 조금 더 심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역시 코스닥은 제약 업종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가 가니까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막판에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청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매도가 새롭게 들어온 그런 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포인트는 기관이죠. 기관이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장막판으로 가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어요. 엄청난 매수세죠. 자, 이게 왜 엄청난 매수세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1조 원 이상 매수를 한 게 작년 8월 6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조 원 이상 8월 6일 이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지금 거의 뭐 8개월 정도 돼가는 그런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그 강한 매수가 나왔어요. 사실 1조 원 이상 매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하고 좀 다른 건 이때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2018년 초부터 계속 조정을 받고 이때 조정을 많이 받고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은 시점에서 그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는 건 추가 상승을 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재밌는 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쪽에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피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은 뭐 충분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자, 그동안 제가 이 아래쪽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의 수치를 말씀드렸었던 게 1780이었어요. 178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780이 결국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역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그랬어요. 지금 이번 주는 혼조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월요일에 하락 출발하면은 지수가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낮아지면은 반등하더라도 이 고점을 뚫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날부터 강하게 뚫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만기주입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쯤 강하게 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러면은 뭐 1850 정도까지도 정말 과매수가 나온다면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1800 근처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0을 돌파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1800 돌파 가능성이 거의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60% 이상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오늘 워낙 과매수가 나오면서 지수가 워낙 심하게 튀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웬만큼 뭐 진짜 4% 5% 정도 튄다고 해도 한국 시장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다만 미국이 뭐 7% 8% 이렇게 상승해 버린다, 최근에 이
과미수가 나왔던 그런 흐름처럼 그렇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죠. 그때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곧바로 1800을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살짝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도하면서 1800을 뚫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얼마 정도나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사실 1800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열려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만기주라는 게 또 변수예요. 여기서 뭐 며칠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강하게 튀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과열됐다. 그래서 이 미국의 과열된 흐름이 충분히 고점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시장도 뚫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국도 약간 조금 그 힘을 못 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과열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나 과열된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상승이 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꺾이느냐 아니면은 미국이 먼저 상승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선제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라고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 보통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통신업이 움직이는데요, 이건 약간 테마성의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상승하는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강했죠. 이쪽에 보면은 바이오 쪽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테마주가 많아요. 그래서 움직인 정도니까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BGF 리테일,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입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주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지수를 보면서 단기 매매를 하자.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물론 이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단계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가서 위쪽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아래에서나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정도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이 좀 과열됐고요. 그리고 사실 뭐 코스닥이 제약업종이 많이 가는 흐름이고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아니네. 그러면은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종목 자체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탄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접근해 보시고요. 지수가 무너진다. 그럴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 자, 보유 종목들 뭐 급등 흐름, 지금 이제 뭐 개별주 테마주들 위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특히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그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고, 또 종목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같죠. 자, 이 종목 오늘 뭐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이게 추천 가격이 2,355원입니다. 여기에요. 2,300. 좀 더 낮겠죠. 2,355원에 추천을 했는데 거의 뭐 최저점에서 추천을 한 거죠. 사실 그동안 저희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단기에 너무 심하게 가지고 분명히 완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때나 들어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단기 매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종목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정확하게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4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내일 흐름을 보고 정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겠다, 뭐 그런 마음입니다. 내일도 강하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지금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40%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20%가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종목이 완전히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매매할 만한 종목도 있겠지만은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인데요. 절묘하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어쨌든 개별주 매매 좀 테마주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확인은 미국이 결정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번 주가 만기주다 보니까 목요일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몰라요. 사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뭐 2, 3일 연속 상승해 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갑자기 더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내일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시장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면은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도 안 받고 대부분 가는 종목들이 많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찾아보면은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장중에 종목을 이제 뭐 몇 종목씩 발굴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종목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가 가능해졌어요. 추세는 하방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1800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자, 주말에 시장 점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상단 쪽에 오면은 하방 진입을 해가지고 밀리면 끌고 가자. 그런데 위로 가면은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은 좀 짧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는 하방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방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밀리면은 끌고 가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이번 주가 만기주죠. 그리고 오늘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는 상방을 보고 장중에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중에는 상방 하방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방은 장중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추세적으로는 아래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이 위쪽에서
하방을 시도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적당히 하방 진입을 해서 밀렸을 때 끌고 가는 거 필요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역시 아래쪽을 보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좀 복잡해졌어요. 사실 오늘 기관이 엄청난 과매수를 하면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는 며칠 정도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정부에서도 증시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금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추세를 막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8월 이후에 그 기관들이 했었던 그런 흐름이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작년 8월 이후에는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지수는 내려왔지만은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금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린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반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국 시장 혼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표출이 될 것인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은 기관의 의지를 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후에 기관이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급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실 기관이 과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 지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역시 방향 자체는 아래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1주, 2주 정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여기에서 뭐 100% 잃었다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반등은 가능하나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